천하람 위원장 연결해서 이 문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하고 식사를 같이 한 게 전당대회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뭐가 좀 잘 안 맞았어요. 어, 그래서 일단 어제 오전에 이제 아침을 먹은 거는, 네. 또 이제 연포탕의 시작이냐, 끌어안기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건 좀 약간 과대 해석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순천까지 오셨으니까 밥 한 끼 먹자고 하는데, 그거 안 먹으면 사실 좀 인간성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이거 아무튼 좀 너무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예. 나누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순천에 오신 거니까 이제 순천의 지역 현안들 그리고 좀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주로 많이 얘기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순천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이 국민의힘의 굉장히 좀 전략 지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지역의 민심의 흐름이나 인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예.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눴고 그 외에도 이게 사실 그 호남의 지역 선거라는 게 단순히 지역 이슈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 가지고 전북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해서 지금 이거는 전국 단위로 굉장히 큰 악재를 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네.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당 운영이 좀 쓴소리 좀 하면은 아니면 수도권 위기론 좀 얘기하면 배 안 태워주겠다 지금 위협하고 있는 협박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 이래가지고 어떻게 당에서 다양하고 좋은 목소리들이 나오겠냐. 좀 다양성 어떤 소신 자율성 이런 걸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위주로 많이 드렸어요. 지금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호남 민심이 어느 정도로 안 좋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네. 민심이 안 좋은데 네. 여당 프리미엄 때문에 외형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 프리미엄이 있으면은 당원도 과거보다는 사실 더 늘고 또 당협위원장이나 당 조직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야당일 때보다는 정비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예. 근데 그것 때문에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아주 잘 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착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그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서 좀 더 잘하고 또 그 헛소리도 좀 덜하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새만금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전북도의 책임론을 너무 과하게 우리가 밀어붙이는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전북도의 지금 새만금 예산과 이런 부분 가지고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전북도에서 지금. 예산이 싹둑 그러니까 잘렸죠. 예. 그게 이게 전북 같은 경우가 늘 이 소외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호남 안에서도 사실은 조금 전북이 약간 마이너한 부분, 내지는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이게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늘 마음 아픈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혹시 우리가 굉장히 무신경하게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들 아닌가. 그리고 중앙정부로서 내 탓이요라고 하는 자세를 우리 도민과 국민들께 좀 잘 못 보여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많죠. 그런 우려를 전달을 했더니 김기현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는 정확한 워딩은 김기현 대표 인터뷰를 잡으셔서 물어보셔야 될 일이지만은 김기현 대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제가 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야 본인 마음에 있는 거겠지만은 일단 잘 들으셨고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 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그냥 제 느낌입니다만은 그게 어떤 당대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정부 영역이다? 약간 그렇게 좀 보여지기는 해요. 정부 영역,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예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좀 정부의 영역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 새만금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이 지금 그 삭감이 됐는데 그게 잼버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파악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 뉘앙스는 그런 것 같은데. 정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기본 계획을 뭐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뭐 네. 예산 다시 뭐 이렇게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까마귀 나니까 배 떨어지는 거라고 최소한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전북 도민이면은 이거 당연히 새만금 때문이라고 느끼시지 않겠어요? 잼버리 네. 때문이라고. 예. 네, 저는 잼버리 때문이라고 전북 도민들께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도권으로 가서 수도권 위기론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천하용인 공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천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이건 저는 이제, 약간, 참, 이런 얘기 들으면은 우스운 게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무슨, 어제도 밥 먹으니까 뭐, 천하용인, 뭐, 포용의 신호탄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디서는 포용의 신호탄을 쏘시고, 또 어디서는, 뭐, 당에 대해서 위기론 쓴소리 하면은 배에 승선 못한다, 이렇게 해서 뭐, 위협의 공포탄을 쏘시거든요. 예. 포용의 신호탄과 위협의 공포탄이 이 공존하는 참 그 알기 어려운 그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우선은 뭐 김기현 대표께서 어제도 뭐 순천에서 좋은 결과를 우리 당에서 내기 위해 가지고 많은 지원 뭐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최소한 뭐 저를 어떻게 뭐 배제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걸로 저는 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뭐 그거야 이제 또 김기현 대표 혼자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네. 희망이 많이 들어간 혹시 그 자기 진단은 아니십니까? 아니 뭐 그렇진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순천에서 최고위까지 개최하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당으로서도 네.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뭐 알겠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자기 진단을 하셨으니까 타인 진단도 좀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공천 받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지층이나 어떤 확장성을 당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도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고. 근데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네, 뭐 저도 뭐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때 가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조금 전에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죠.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일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일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홍범도 장군이 영웅이시라고 하는 거는 김웅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던데 교과서에 있고요.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교과서까지 가지 않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잠수함을 홍범도함으로 명명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군의 함정의 어떤 그 과거 인물의 이름을 명명한다라고 하는 거는 군에서 아주 작은 단위로 보면 군에서 그리고 넓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에서 그분을 영웅으로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근데 이미 육사는 어제 그 결정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요. 우리가 보통 보면 7대 3으로 밀리는 7대 3으로 밀리는 이슈나 솔직히 말해서 6대 4로 여론에서 밀리는 이슈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홍범도 장군 이슈는 9대 1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 이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는 따라갈지 몰라도 원래 같으면 저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꼭 육사에서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1%나 될까 싶거든요. 그러면 거리에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반응들이 어때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이걸 하는지. 예. 그리고 자 백보양보해서 뭐 역사적으로 일부 아주 극소수의 이견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네. 근데 그걸 왜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힘을 줘가지고 하는 일이 되는지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건데 우리가 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적폐청산 이런 게 너무 길어지고 뭐 소주성 이런 거 해가지고 이념을 앞세운 경제정책 해서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비판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어떤 뭐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뭐 경제도 좀 더 잘 살게 하고 이런 거를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거지. 반대로 우리가 돌아서 가지고 역사 전쟁을 벌이는 거를 국민들께서 원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그 위원장께서 스스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질문의 네. 각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그럼 질문을 드릴게요. 하여간 2년 바람이 불고 있는데 여권 안에서 네.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너무 한가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지금 특히 뭐 물가라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경기도 별로가 아니라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급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 뭐 정말 우리 사회에 간첩 있고 반국가 단체가 있으면 그런 건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우리 정부 여당의 제1 과제인가? 왜냐하면은 지금 남한과 북한이 체제 경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 공산 전체주의라는 거는 러시아나 중국도 제대로 된 공산주의 국가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일당 독재 국가인 거는 맞아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이념 전쟁을 벌이고 과거 인물에 대한 어떤 이념적 평가를 하는 것을 열심히 할 땐가 저는 그거를 국민들께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반적 분석은 총선을 대비한 지지층 결속용 아니냐 이게 일반적 분석인데 지지층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지층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콘크리트화되어 있습니다. 약간적 중도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많이 조금 이탈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로 잡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뭘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대통령 흔들고 뭐 너무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같이 가자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미 결집돼 있어요. 네네. 이거 이상으로 뭘 더 결집합니까? 그래서 저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 계시는 조금 캐주얼한 지지자분들의 표까지도 오히려 위협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의 광의의 지지층을 오히려 떨궈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이시잖아요. 네. 그럼 아마 이제 그 지역 구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하게 아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오염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 생각에도 좀 약간 그 갈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솔직히 그 어민이나 우리 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별로 많이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예, 그 어떤 신경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을 수 없다면은 이 위험성이 너무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이거 어떻게든 막았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이게 지금 약간 혼재돼 있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논란이 되면 될수록 어민이나 수산시장에 있는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 걱정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국력이 사실 중국보다 더 크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극렬 반대해도 지금 일본이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위험성을 강조하고 뭐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네?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과 정부의 언어는 그런 면에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러다 보니까 뭐 극렬 반대까지는 못 나갔던 거 아니냐. 못 막았을 때의 그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어떤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